안녕하세요. 109 모빌리티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SMD 바이크에 이어서 엑스라이드 언박싱 그리고 조립 영상 담아보려고 카메라 켰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노끈, 포장되어 있는 노끈을 먼저 잘라 줄게요. 잘라 주시겠어요? 네. 그다음 이제 들어가 있는 제품을 꺼내 줄 건데, 엑스라이더는 포장에 돈 많이 썼습니다. 상당히 튼튼하고 박스 사이즈도 딱 맞춰서 제작을 했기 때문에 제품 흔들림도 없이 포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있는 상자, 구성품 상자 먼저 꺼내주고 제품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꺼내시면은 이렇게 포장지를 정말 많이 사용했어요. 네, 일단 큰 포장지는 먼저 제가 딱 드릴게요. 그리고 박스는 거기 두시죠. 이렇게 하고, 자, 일단 첫 번째로 포장지를 뜯어줘야 됩니다. 근데 포장지를 뜯으실 때 케이블 타이로 포장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요 니퍼를 이용해서 사용을 할 건데, 끊으실 때 프레임에 닿지 않게, 프레임에 닿게 되면 기스가 날 수 있어요. 저희 항상 시상품에 기스 나면 마음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전하게 포장지를 벗겨주시면 됩니다. 케이블 타이를 이용해서 항상 조심하십시오. 케이블 타이를 끊다가 기스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 부분은 항상 조심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같이 이 테이프는 종이 테이프입니다. 그래서 손으로도 쉽게 뜯어지기 때문에 되도록 손을 사용해서 끊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뜯어주시고, 네, 자, 이렇게 포장을 다 뜯은 모습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조립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타이어 조립, 핸들 조립, 그리고 흙바지 조립, 페달 조립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라이트까지도 엑스라이더는 조립을 해야 돼요. 라이트가 조립되어서 오면 편하긴 하겠지만, 조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배송 중에 파손이 생길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엑스라이더에서는 라이트를 따로 분리를 해서 배송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인데, 타이어, 흙바지, 그리고 배터리, 라이트, 그리고 페달이랑 등등 들어가 있는 상자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타이어를 먼저 조립을 해줄게요. 엑스라이더 타이어 같은 경우는 퀵 QR 레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 분들도 손쉽게 조립을 할 수 있고, 간단한 주의사항을 좀 말씀드리면, 여기 엑셀에 스프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스프링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셨을 때 점점 넓어지는 형태입니다. 이 스프링은 나중에 조립하실 때 주의사항을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타이어 조립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타이어 조립을 할 건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타이어 같은 경우는 디스크 로터가 조립이 되어 있습니다. 디스크 로터는 작은 힘에도 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하늘을 향하게 두셔야 되고요. 이렇게 바닥으로 두게 되면 눌려서 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조립하시면서 주의해 주시고, 그리고 보호 캡을 이렇게 빼고 반대쪽도 이렇게 빼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QR 레버가 들어가는 자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캘리퍼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에 조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디스크 로터도 좌측에 들어가는지 우측에 들어가는지 확인을 하시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제품을 들고 저희 팀장님께서 제품을 조립해 주시겠습니다. 네, 바로 하시죠. 네, 그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이렇게 제품을 들어주시고, 반대쪽 QR 레버 넣는 건 제가 영상으로 좀 담아 볼게요, 팀장님. 됐나요? 나 얼추 조립이 되셨으면은, 자, 스프링 넣는 거 주의사항 알려드리려고. 제 반대쪽이죠. 넓은 게 바깥쪽으로 나오고. 좀 스프링 주시겠어요? 스프링 주시겠어요? 네, 좀 들어주세요. 네. 자, 스프링을 여기 QR 레버에 넣으실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넓은 부분, 좁은 부분이 있는데, 넓은 부분이 내 쪽으로 향하게, 바깥으로 향하게 넣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반대로 넣으시게 되면 이 스프링이
이 프레임 안쪽으로 들어가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항상 주의를 해주시고, 요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넣고 그다음 조립을 마저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반대쪽 너트를 어느 정도 조아주고, 또 반대쪽에 있는 손잡이로 조아주시면 되는데, 요거의 감도도 적당히 힘이 들어가지고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조으실 때 주의하실 점이, 프레임에 이렇게 걸려버리면 완벽히 끝까지 들어가지가 않기 때문에 요거는 항상 주의를 해주십시오. 요거 중요합니다.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하고. 네, 팀장님 조립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처럼 이렇게 완전히 레버가 들어갈 수 있게끔 조립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타이어 조립은 끝이 났고요. 그 다음에 바로 핸들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핸들은 이렇게 핸들 구성들은 전부 핸들에 달려 있고요. 이제 여기 가운데 핸들 스댐에 6mm 머리 사이즈의 볼트 4개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mm 육각 렌치를 이용해서 조립을 해주시면 됩니다. 조립을 금방 해주고 오겠습니다. 지금 핸들 조립을 한 80% 정도 해놓은 상태고요. 핸들 조립은 이렇게 각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각도 같은 경우는 이제 소비자분들 몸에 맞게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생각한 최적의 각도는 지금 이 서스펜션 라인과 핸들의 라인이 일자로 되게끔 맞춰주시겠어요? 조금 더, 오케이, 요 정도. 이 정도로 맞춰주시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봅니다. 디자인도 괜찮고 포지션도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 각도가. 그래서 이 각도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원하시는 각도가 있으시면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네, 조립 마무리 하겠습니다. 팀장님, 이렇게 육각 렌치를 이용해서 조립을 해주시면 되고, 세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토크 렌치를 사용하면 더 좋긴 한데, 이렇게 두꺼운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부품에는 토크렌치를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부러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풀리지 않게끔 세게 조립을 해주시면 됩니다. 앞쪽에서 찍는 게 더 이쁘네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렸죠, 대각선 방향으로 세게 조아주셔야 균형이 맞게 조립이 됩니다. 세게 해주세요, 팀장님. 네, 세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풀리지 않게끔 세게 조립을 해주셔요. 핸들이 주행 중에 풀려버리면 아찔하겠죠. 진짜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세게 조아주시면 되고, 자, 그다음 핸들 고정은 끝이 났고요. 이제 이 브레이크 레버 좌우에 달려있는 브레이크 레버의 각도도 조절을 해줄게요. 지금 같은 경우는 보시면 브레이크 레버가 좀 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손을 놨을 때 손목에 지금 약간 힘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손목에 무리가 갈 수 있고 주행할 때 불편하기 때문에 핸들 브레이크 레버를 밑으로 내려주는 작업을 해줄게요. 반대쪽도 마찬가지. 네, 브레이크 레버 각도 조절을 하실 때 이쪽에 육각 렌치가 있고요, 육각 볼트가 있고요. 육각 렌치를 이용해서 조절을 이렇게 자유롭게 풀면은 움직입니다. 그래서 내 손에 맞게 약간 핸들보다 살짝 밑으로 내려주시면 좋아요. 손을 파지해 주시겠어요? 파지하셨을 때 제 손목에 물이 가나요? 아니요. 네, 이렇게 딱 각도가 나와줘야, 이쁜 각도가, 그렇죠, 이렇게 일직선으로 나와줘야 주행을 할 때 편하게 그립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고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올라오고 있습니다. 좀 내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 고정을 해주시면, 네, 지금 왼쪽 오른쪽 모두 각도를 딱 맞춰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상당히 좋아요. 이런 디테일적인 부분들을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주행할 때 오는 사소한 불편들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 영상을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은 꿀팁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타이어 위에 장착이 되는 이 흙바지
설치해 줄게요. 흙바지가 없으면 정말 난리 납니다. 이제 도심에서만 주행을 하면 크게 상관은 없겠지만 혹여나 좀 흙이 있는 자전거 도로를 들어갔을 때 내 몸에 난리가 나요. 그래서 흙바지는 필수로 설치를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고정은 이 윗부분에 하나, 양 옆에 하나씩 볼트가 총 3개로 고정이 되기 때문에 주행 중에도 흔들림이 없고 튼튼하게 고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장착을 바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머드가드 조립 바로 시작해 볼게요. 일단은 윗부분 볼트는 기존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거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 뒤쪽에 너트 들어가 있으니까 너트 깜빡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볼트하고 너트 들어가 있고, 머드가드를 자리에 맞춰서 일단 넣어 주시고,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윗부분 볼트를 일단 먼저 1차로 살짝만 고정을 시켜 줄게요. 높이 조절을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완전히 고정시키지 말고 볼트를 살짝만 돌려서 떨어지지만 않게끔 고정해 주시고, 저희 팀장님이 원래는 손이 빠르신데 영상 찍으신다고 손이 많이 느려졌었어요. 빨리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다음 아랫부분 브라켓에 들어가는 볼트하고 너트도 원래는 여기 달려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조금 영상 빨리 찍어 보려고 미리 풀어놨어요. 그래서 고객님들 하실 때는 빼신 다음에 저희처럼 똑같이 이렇게 볼트 먼저, 볼트랑 브라켓 물려서 넣고 뒤에서 너트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저희 팀장님이 많이 긴장을 하신 게 확실한 것 같아요. 손이 많이 느려지셨어요. 어머머. 네, 팀장님 긴장하지 마시고 정확하고 빠르게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도 완전 꽉 고정을 하지 마시고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해주시고, 바로 반대쪽 넘어가겠습니다. 반대쪽도 조립을 반대쪽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돼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볼트 넣고 뒤에서 너트로 잡아주고, 그렇죠. 잘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공구를 이용해서 살짝만 고정해 주시고, 그 다음 이제 타이어하고 머드가드 간에 간섭이 없게끔 위치를 잡아주시고 나서, 그 다음 좌우 균형도 보셔야겠죠. 좌우 균형, 이 위쪽 브라켓이 이렇게 삐뚤게 조립이 되면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조립이 되겠죠. 그래서 요 점 주의하시면서 조립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정시켜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손으로 머드가드를 살짝 누르고 있어요. 눌러주시면서 고정을 세게 해주시면 움직이지 않게 튼튼하게 고정이 됩니다. 좌우 균형도 괜찮네요. 그 다음 밑에 브라켓 부분도 뒤에서 스패너로 잡아주고 앞에서 볼트로 조여주는 방법으로 튼튼하게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조립을 해주시면 튼튼합니다. 오케이. 반대쪽도 마무리를 금방 하고 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머드가드 조립이 끝났고요. 머드가드 조립은 이제 방향 잘 맞춰주시고 튼튼하게 고정해주시는 아주 간단한 조립입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끝이 났고요. 이제 다음으로는 여기 뭔가 휑하죠?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라이트를 조립해 줘야 됩니다. 엑스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가 따로 분리가 돼서 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꼼꼼하게 포장이 돼서 이 박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을 일단 먼저 뜯어 줄게요. 이제 라이트까지 랩으로 감싸져 있어요. 기스를 예방하기 위해서. 다 뜯어 주십시오. 그 다음 헤드라이트 그릴도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괜찮은데요? 클래식한 느낌이 있어서 그릴까지 같이 멋지게 설치를 해주겠습니다. 포장 빨리 뜯어 주시고요. 번쩍번쩍 광이 나네요. 라이트에서. 그냥 조립을 해주실 건데, 일단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면, 라이트 브라켓, 다른 박스의 구성품 중에 이 라이트 브라켓까지 들어 있습니다. 포장 뜯어 주시고요. 전체적인 조립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이 라이트 브라켓을 이런 식으로
프레임에 고정을 시켜줘서 이 프레임에 라이트를 이 그릴과 같이 조립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전기선은 이제 요게 빨간 색깔 몇 핀이야? 잠시만요. 네, 2핀 커넥터입니다. 이 커넥터는 방수가 되는 커넥터라서 외부에 노출이 돼도 관계가 없는 커넥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트 쪽은 순놈, 여기 자전거 쪽엔 앞놈. 그래서 이 화살표에 맞춰서 나중에 끼워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라이트 조립을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공구랑 다 줘. 네, 너트도 다 줘. 라이트 조립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브라켓은 요런 식으로 좌우 한 개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정을 시키고 요 구멍에다가 라이트를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대쪽 바로 조립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서스펜션에 끼우실 때 요 홈이 두 개가 있는데 이 홈 바깥쪽 안쪽에다가 꽉 조여지게끔 이런 식으로 해서 프레임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프레임에 바로 넣어주실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쪽 구멍에다 놓고 프레임에다 잘 물린 다음 볼트와 너트를 이용해서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볼트 넣고 바깥쪽에서 볼트를 넣고 제 팀장님이 오랜만에 헤매는 모습을 저한테 보여주시네요. 헤매시면 안 됩니다, 팀장님. 너트가 어디 있을까요? 네, 반대쪽에서 너트를 넣고 조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라이트 조립을 하기 전에 브라켓 같은 경우는 완전히 딱 고정을 시키지 마시고 약간 움직일 수 있게끔만, 떨어지지 않게끔만 고정을 미리 조금만 해주세요. 만약에 꽉 고정을 시키면 라이트를 이 브라켓 사이에 넣을 때 벌어지지가 않으면은 설치하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끔 움직이게 고정을. 네, 지금 너무 세게 하셨어요. 네, 집에 왜 이러시죠 오늘? 화이팅입니다. 네, 됐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더 풀어주십시오. 네, 됐습니다. 이렇게 움직이게끔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바로 라이트 쪽에 이 라이트 고정 볼트는 라이트에 조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볼트 두 개를 일단은 빼서 조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트에 고정되어 있는 볼트를 푸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도가, 초점이 볼트하고 이렇게 고무 와셔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고무 와셔는 이 브라켓하고 요 라이트 사이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준비를 해주시고 라이트를 넣어주시면 작업하기가 조금은 더 편하세요. 네, 라이트를 넣어주시고 손으로 어느 정도 제가 조립을 할게요. 네, 떨어지지 않게끔만 살짝 고정을 해주시고 반대쪽도 지금 이쪽과 똑같이 조립을 해주겠습니다. 네, 팀장님께서 해주시고 계세요. 그 다음 어느 정도 살짝만 고정을 시켜주시고, 이 라이트의 각도 조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너무 높게 라이트를 올리게 되면 앞에서 오는 보행자의 시야에 조금 무리를 줄 수가 있고, 또 너무 낮게 설치가 되면 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운전자의 시야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 각도 조절은 딱 알맞은 각도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알맞은 각도는 자전거 타이어 좀 잡아주시고, 요 정도 각도가 제일, 아니다, 조금 더 내리겠습니다. 요 정도 각도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라이트를 켰을 때 전방을 잘 비춰주기도 하고 전방에서 오는 보행자의 시야에 방해도 되지 않는 알맞은 각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이트를 고정시켜 주시면 되고, 그리고 첫 번째로 설치한 이 라이트 고정 브라켓 같은 경우는 위아래 높이 조절도 가능합니다. 근데 어느 높이가 적당하냐라는 정답은 없는데, 요 고무가 들어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고무에 딱 붙여버리는 편입니다. 네. 좀 내려주시겠어요, 팀장님? 이 고무에 딱 붙여주시겠어요, 브라켓? 한 손으로 하니까 좀 힘들어. 네, 밑으로 붙여주십시오. 네. 이런 식으로 딱 붙이는 편입니다. 이렇게 붙이면 자전거 이제 핸들을 봤을 때도 라이트의 위치가 적당하게 보여집니다. 너무 위로 올리게 되면은 이 밑부분이 너무 비어 보여서 이쁘지가 않아요. 그러면 라이트를 고정을 후딱 하고 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라이트 고정을 마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각도대로 맞춰봤는데 이게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 번 해봤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얼추 이제 조립을 해야 되는 상황은 끝이 났고요. 이제 멋있습니다. 조립을 하면 이런 모습이 담겨지고 이제 배터리 장착해서 작동 확인하고 타이어 공기압 체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네, 배터리 장착할까요, 팀장님? 네. 배터리 같은 경우는 위에서 아래로 슬라이드 방식으로 장착을 해주시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꾹 눌러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 열쇠로 잠가 주셔야 주행 중에, 잠그지 않게 되면 주행 중에 배터리가 이탈을 할 수가 있어요. 덜컹하게 되면. 그래서 배터리를 장착하시고 잠그시는 거는 항상 100% 습관이 되셔야 합니다.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엑스라이더는 볼턴 국내 배터리 제조업체랑 협업을 맺어서 배터리를 기본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48V의 15A 용량입니다. 그리고 LG 셀을 사용했기 때문에 배터리는 상당히 좋아요. 오래 가고 수명도 괜찮고. 그리고 엑스라이더는 기본적으로 시동을 걸 수가 없어요. 계기판에도 보시면은 우선 화살표가 있고, 요거는 라이트 키는 버튼이겠죠. M 버튼이 있습니다. 요것들은 눌러도 전원이 켜지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요 스마트 키가 두 개가 제공이 됩니다. 스마트 키를 이용해서 전원을 켜고 전원을 끄고, 그리고 어디 있는지 알림까지 올려주고 도난 방지 락 기능까지 있는 스마트 키가 두 개가 기본으로 제공이 됩니다. 사용 방법은 두 개 다 똑같고요. 전원을 켜실 때는 여기 보시면 자물쇠 해제, 잠금 해제 버튼 한번 눌러서 이 잠자는 자전거를 깨워주신다 생각하고, 여기 번개 모양 있죠? 번개 모양이 시동 ON입니다. 두 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알림음과 함께 전원이 켜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다음 전원 끄는 방법은 처음에 누르셨던 잠금 해제 버튼 한번 딸깍 눌러주시면 마찬가지로 알림음과 함께 전원이 꺼집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도난 방지 잠금 모드를 누르시면 이 자전거에 진동이 감지가 됐을 때 이렇게 1차로 경고가 한번 울리고, 만약 연속적으로 누군가가 만졌다 이렇게 경보음이 울리게 됩니다. 이 경보음은 운전자가 끄기 전까지는 계속 울려요. 그래서 도난 방지에 대한 기능은 확실하게 있습니다. 경보음을 끄는 방법은 잠금 해제 버튼을 한 번만 눌러주시면 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키는 기본으로 제공되는 부분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아쉬운 점은 이 배터리를 내가 충전하려고 할 때 빼가서 집에 가져가고 자전거는 밑에 두게 되면 배터리가 없기 때문에 이 스마트 키는 작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뭐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다가 카페를 가셨거나 어디 잠깐 들르셨을 때 배터리는 잠가 두고 이 스마트 키 도난 방지 기능을 이용하면 소중한 자전거를 지키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작동 확인 한번 바로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원을 켜주시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모터 작동, 스로틀 작동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로틀 당겨주시면 지금처럼 모터가 시원하게 정상적으로 잘 작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 자전거이기 때문에 페달이 달려있죠. 그래서 페달을 밟으면 모터가 돌아주는 파스 기능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페달 돌려주시면 이렇게 모터가 잘 돌아가고 있고요. 25km 속도가 되면은 모터가 자동으로 멈춥니다. 국내 인증을 받은 전기 자전거이기 때문에 속도 제한은 25km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 다음 브레이크 잡아주시고요, 팀장님. 그리고 파스 모드 같은 경우는 사용을 하시려면 M 버튼을 누르셔서, 지금은 아무것도 안 떠있죠. M 버튼을 한 번 이상 눌러서 에코, 미드, 하이 요 세 가지 모드 중에 하나를 무조건 들어가야만 파스 모드는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코, 미드, 하이의 차이점은 최고 속도 제한입니다. 페달을 밟게 되면 사람의 힘으로도 자전거를 움직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몇 킬로까지만 모터가 돌아라 라고 되어 있고, 정확한 세팅 값은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약간씩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가운데 있는 라이트 버튼을 누르시면 저희가 아까 설치한 앞에 라이트가 환하게 점등이 되고요. 앞에를 보시면 지금 조명이 켜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밝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후미등까지 귀엽게, 조금 작은 부분은 아쉬운데 그래도 어두운 골목길이나 이런 데서는 전혀 부족하지 않은 밝기입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를 잡으시게 되면 조금 밝아지시는 거 보이나요? 깜빡깜빡. 이렇게 브레이크 등까지
잘 점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경적도 너무 크지 않게 들어가 있어요. 이 정도면은 골목길에서도 앞에 지나가는 사람한테 올려도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데시벨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그 다음에 이제 작동 확인은 끝이 났고요. 전원을 아까처럼 잠금 해제 버튼을 눌러서 꺼주시고 타이어 공기압 체크를 하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타이어 공기압 체크를 해줄 거고요. 새 상품을 받으셔서 조립을 하시고 나서 타이어 공기압 체크는 필수로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이게 운송 과정이나 제조 과정에서 타이어 공기를 넣지 않고 배송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물건을 받은 소비자분께서 직접 바람을 넣어 주셔야 되는 게 맞고, 혹여나 바람을 넣지 않고 이제 신나는 마음에 바로 주행을 하시게 되면 타이어가 눌리면서 이 안에 들어있는 튜브가 찝히면서 펑크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어 공기압 주입은 처음에 무조건 해주시는 게 맞고, 그 다음에는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최소한 2달에 한 번이라도 타이어 공기압 점검은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타이어를 보시게 되면 타이어 옆면에 이렇게 숫자가 적혀 있는 게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인플레이트 2 35 PSI, 그 다음 2.4바 240 KPA 뭐 이런 영어가 적혀 있는데, 요 PSI 수치를 보시는 게 제일 편하세요. 35 PSI만큼 넣어라 라는 수치를 타이어에 표기해 둔 거고요. 35까지 딱 넣으셔도 좋긴 하지만 35를 만약에 다 넣으시게 되면 타이어가 너무 딱딱해집니다. 그러면 폐타이어로서 가지는 장점, 편안한 승차감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30까지만 넣으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혹여나 만약에 내가 진짜 오프로드를 간다, 막 돌밭을 간다, 진흙밭을 간다 하시면 타이어가 말랑했을 때 외부에 이물질이 박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35 PSI까지 딱 맞춰서 넣으시면 되고, 그게 아니신 분들이라면 30 PSI 정도까지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기압을 확인할 때는 만약에 예를 들어 공기압을 확인할 수 있는 공기 주입기가 있으신 분들이면 이 공기 주입 노즐에 주입기를 물리셔서 현재 몇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해서 맞춰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게 없으신 분들은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이 타이어의 트레드, 땅에 닿는 부분을 양손으로 힘을 줘서 꾹 눌렀을 때 지금 약간 움푹움푹 들어가는 게 보이시나요? 요 정도. 지금 상당히 세게 누르고 계시죠, 팀장님? 네, 이렇게 세게 눌렀을 때 약간 들어갈 정도로만 넣어주시면 적정 공기압이 들어갑니다. 요거는 제가 많이 경험을 하면서 생각해낸 방법이라 믿고 같이 따라 하셔도 되세요. 그래서 엑스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바람을 넣지 않았는데도 딱 적정 공기압이 맞춰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 뒷바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양손으로 힘을 줘서 꾹 눌렀을 때 조금 움푹움푹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시죠? 이렇게만 맞춰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서 조립이 끝이 났고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를 정밀 세팅하고 그 다음 타이어 밸런스 체크까지 전부 다 마칠 거고요. 검수를 이제 엑스라이더 멋있습니다. 올블랙으로 좀 멋을 많이 더해줬는데, 이제 짐바지라든지 저 뒤에 보조 발판이라든지 이런 게 기본 사양으로 적용되어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마음에 들고요. 배터리도 믿을 수 있는 국내산 배터리, LG 배터리를 사용한 부분도 참 마음에 듭니다. 시트까지도 일반 민무늬 시트가 아니에요. 다이아몬드 컬팅이 들어간 가죽 시트로, 그리고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앉았을 때 엉덩이 통증이 거의 없어요. 엑스라이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고, 자세한 리뷰 영상은 나중에 조금 자세하게 더 다뤄보겠습니다. 네, 영상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하고 좋아요, 댓글 달기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